안녕하십니까. 의 국방비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을 간추려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저는 지금 이거 하기 전에 벌써 분통이 시위로 오릅니다.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 기동 헬기로 운용 중인 유지 육군 블랙호크 헬기가 계획하고 이를 수리요원이 배치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7월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육군 기동 헬기 개량 사업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2월 말에 보고서가 제출되면 7월 중에 개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방사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어 수명이 30년이 되어가는 블랙호크 계열 헬기를 개량해서 더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산 수리용 헬기를 이를 대체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연구 영역은 블랙호크 개량과 수리용 신규 생산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륙 신규 생산을 주장하는 측은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장기적 측면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를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고, 블랙호크 성능 개량을 주장하는 측은 미 육군의 사례를 들어서 이 방안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250억 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수련으로 블랙호크 130대를 모두 대체할 경우엔 3조 2,500억 원이 직접 비용으로 3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블랙호크를 최신 버전으로 개량할 경우에 대당 개량 비용은 40억 원 수준으로 130대 전량을 개량할 경우에 5,850억 원에 25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본격화되는 2020년대 중반에는 미군이 4세대 기동 헬기 시제품을 내고 본격적인 세대 교체를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3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수련을 할 것인지 6천억 원을 들여 25년의 시간을 벌고 4세대 모델로 바로 갈아탈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의 이외에 육군 블랙호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육군이 쓰고 있는 130대의 블랙호크 야기인데 이 블랙호크는 아시다 시피 현존하는 군용 헬기 중에 최고죠. 저도 사실은 블랙호크도 타보고 실현도 타보고 공격 헬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헬기를 다 타봤습니다. 다 타봤는데 정말 소박하게 생겼지만 실내 내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뭔가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널찍해요. 주변이 좁고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널찍해요. 정말 잘 만든 헬기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 육군 항공의 조종사들에게도 물어보면 저 멀리 공에 대한 신뢰도, 신뢰감 이런 것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이건 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행한다. 그리고 딱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활기 같은 경우는 기골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냐? 전투기처럼 확 꺾고 굳이 팔찌, 육지 이런 식으로 엄청난 중력 가속도로 죽었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서 어쩌다가 올라와서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골이 휘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이렇게 망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치누크 헬기 1960년대부터 만든 신호가 지금도 계속 개량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헬기를 노후되라고 새로 산다. 이 말은 국민들을 속이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걸 개량하는 키트가 없어서 그 키트를 사는 비용이나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사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버리고 살아야죠. 그러나 이렇게 블랙호크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헬기 중에 하나인 이런 것들처럼 개량 키트가 많이 나와 있고 그 개량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호크골은 멀쩡하고 이것을 디지털 칵핏이라든지 새로운 항전 장비, 새로운 생존 장비 이런 것들을 장착해서 완전히 지금 미군이 쓰는 최신형 사양으로 개량해 줄 경우에 대당 40억 원 정도가 든다. 400억 원 400만 달러 정도. 그렇게 하면 이게 8,000시간 정도를 더 쓸 수 있대요. 8,000시간 1시간이면 우리 육군이 지금 쓰고 있는 연간 비행시간을 계산해보면
25년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을 이제 폐기시켜버리고 수요는 100대를 사면 10년 쓰죠. 30년 썼는데 5년 차이죠. 5년 차인데 이건 3조 2,500원 6,2조 6천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장이 너무 힘이 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방비 지금 이 사태 때문에 국방비 1조 2천억 원 줄어든 거 아시죠? 이런 와중에 카이에 일감을 주기 위해서 카이의 사장이 너무 힘이 좋기 때문에 전임 차장은 지금 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 있는 사람이고 현재 카이 사장은 이 정부 초기에 청와대에는 일자리 수석으로 내정됐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못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급들이시니 국방부 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 절절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외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품 어쩌고 하는데 부품이야 자기네들이 신제품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그 부품 팔죠. 그리고 당연히 개량하는데 매출이 있지요. 그럼 왜 이 정부 들어와서 이 정부 산하의 카이가 새로이 T50이라든지 애플의 50이라든지 주연이라든지 이걸 해외 판정이 있습니까? 팝니다. 오직 우리 군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대가가인데 빼도 넉넉해야죠.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KTX 계획서 어차피 너무너무 엠파이어보나 이런 거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대체하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대체를 하는데 뭘 할 거냐 저 같은 사람도 하죠. KTX가 뭐냐 이런 사람이고 아니라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건 용납이 돼요. 지금 뭡니까? 개량하면 8,000시간 400만 달러 만들어야 8,000시간 해가지고 총 130대다 하면 6천억 원도 안 들여서 8,000시간쯤 25년을 쓸 수 있게끔 개량하고 그 숙련보다 지금 현재 개량하기 전 현저히 지금 블랙홀 수련보다 더 낫다고 하는데 개량하면 실현 따위는 사실은 힘잼이 안 드는 헬기죠. 세계 최강의 기동 헬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카이 일감을 몰아주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 용역 들어가서 당연히 힘좀 이사장이 앞장서서 국방부 장관한테 우리 좀 쉬어야 여기저기 압력이 가겠죠. 또 합참에 있는 전력 분야 담당자 특히나 합참 전력 참모부장 항공작전과 출신의 항공전문가요. 그런 분들은 다 안정 나가버리면 항공전문가 출신으로서 우리는 왜 지금보다 뚜렷이 좋습니다. 그런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이 다 좋아하는데 그렇게 토막 끊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깎아먹고 자기의 실적을 올리렵니까? 아니 뭐 1조 원 정도 가져간다고로부터 이해도 해주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실적 좀 있어야 하지 그러면서 우리 국가 국방예산이 이런 식으로 팔아먹고 또 우리 군 전력 이런 식으로 보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올바른 연구 용역 결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카이다. 아니면 기품이겠죠. 다 거기도 국방부에서 핸들링 하는데 자기네들 학자의 양심으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무슨 국가의 녹을 먹는 무기가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시키면 하는 거지. 제가 계속하면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더 잘 봐야 합니다. 방산비리 말이죠. 방산비리 5천만 원 받아먹고 2천만 원 받아먹고 그게 나쁘니까. 이런 식으로 2조 6천억 원 그냥 해먹는 거 이게 나쁘니까. 저는 이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개인으로 1,000만 원 2천만 원 받아먹는 그런 자들 정말 나쁘죠. 그렇지만 이거 그들은 자기가 2천만 원 5천만 원 뇌물을 받았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에 이 정도로 데미지를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건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 갈지 모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설 때 이전보다 실적을 올려 아내가 또 다른 자를 연장할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지가 개입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국방예산 우리 안보가 이런 식으로 절단한다.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분노의 마음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국방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죠. 새로 구성되는 국방위원회 정말 잘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국방위원회 신호식 장군은 국방면에 가실 테니까 한번 들여다봤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국민들도 잘 지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홍콩 보안법의 여파가 셉니다. 영국과 미국이 중국에 이 법을 시행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초강경 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도미닉 길라드 영국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2일 BBC 방송에 출연해서 영국은 홍콩에 대한 책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300만 명의 홍콩 사람들이 영국으로 올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외 시민연구원이란 1997년 영국이 홍콩을 반환하기 전에 홍콩 주민이 소지했던 여권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중국 정부는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여권 소지자들에게 영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부터 영국 내 이주와 노동 거주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홍콩 주민들을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1일 배포한 녹취 자료에서 미국은 홍콩 주민과 기업인들을 미국으로 받아들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대만까지 나선 홍콩인 탈출 지원 정책은 지난달 하순부터 본격화된 홍콩 내의 자본과 시민들의 탈출 움직임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런 송환법 사태 당시부터 시작된 부유층과 자본의 해외 이탈은 홍콩법 통과 이후에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이른바 즉 홍콩 내 탈출이 이미 시작되어 약 1조 달러로 추산되는 대규모 자본 이탈의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 홍콩 먹으려 다려다가 엄청난 돈만 날리고 국제사회의 불량국가로 낙인 찍히게 됐습니다. 영국이 영국 외무장관이 된 영국이 비겐노라고 과거에 1917년 7월 1일 날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지요. 그래서 1957년 6월 30일까지 홍콩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